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증시가 매일같이 역사를 새로 쓰고 또 새로 쓰고 매일같이 새로운 시장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이전에 IMF 이후 IT 버블 당시의 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난 버블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그 오래된 주식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당시의 그 상황들을 조금 기동량으로 들어보는데 그때의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좀 몇몇 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솔본이라는 종목이죠. 솔본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말해주면서 오늘 좀 차를 좀 마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 시장 상승이 정말 매일같이 증시에 그 역사를 좀 갈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시장 반복되고 있고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는데 4,05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시장이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온 만큼 어느 구간에 가게 되면 부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의 각도가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 지수에서 마지막에 피날레로 거래대금이 터치면서 쭉 올려치는 흐름이 나와야 이 판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합니다. 저지간 시장 매우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강력한 하락 파동이 뭘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유동성들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예를 들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돈들이 좀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현재 강력한 유동성 증시 안에서 밑에 단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잡주들 소형주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반도체 대형주에서 나온 돈들이 어마무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600조고 SK 하이닉스가 400조입니다. 1000조라는 돈 여기에 그 SK 스퀘어 그리고 삼성전자 우까지 합치면 1100조라는 돈들에서 5%만 빠져나오더라도 5%만 빠져나오더라도 그게 어마무시하죠. 5%면 50조가 넘습니다. 55조. 55조면 그냥 바이오 전부 싹 10% 이상 날려버리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최근같이 2차전지 종목군들 바닥에서 대폭등 시켜버린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와 전부 다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 곳 없는 돈들이 지금 하이에나처럼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또한 대신 그런 말씀 드리죠.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다 쓰는 거는 괜찮은데 미수나 신용 몰빵하지 마라. 왜? 상승장에서 두드러 맞는 거는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의 현금이 있어요. 한 세 종목을 매매한다 치죠. 3천, 3천, 3천씩. 그래서 한 종목이 박살이 나도 나머지 두 종목에서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좋은 거죠. 왜? 시장이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더 높으니까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들어가는 종목군들 내에서 수익 낼 확률이 좀 적고 상승은 짧고 하락은 깊고 지금은 상승 길고 하락은 짧고 상승 길고 하락은 짧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시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4천 코스닥 1000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오늘도 5%가 올라가던데 이러한 흐름이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들어 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이상한 루머로 인해서 좀 빠지던데 간만에 삼성전자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3개로 좀 들어가서 두 개, 세 개 다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간만에 삼성전자 매매했던 것 같아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순간 99,000원까지 빠지는데 한 99,500원 정도 들어가서 종가까지 끌고 오다가 좀 매매했던 거 이게 오늘 좀 신의 한 수였던 매매였던 것 같고요. 왜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실적의 조선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에이펙 기간에
일단 트럼프의 방한 이후에 조선주가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익 매물도 살짝은 경계를 하면서 좀 보는 게 어떨까. 조선주 특징상 한번 쭉 올려놓고 이들 종목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성격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선 더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금리나 모멘텀이 100%가 돼버렸죠. 10월달 금리 인하 확률 100%,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 98%. 뭐 그러면은 연내 금리 인하 두 번, 여기에 QT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 근데 지금 최근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QE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양적 완화 전에 뭘 하냐? 은행에다가 SLR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규제를 완화시켜서 미국 채권을 살 수 있게 룸을 열어주는데 그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한다. 즉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채권을 흡수하게끔 채권을 흡수한다라는 것은 돈을 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또 흡수할 수 있게 정부가 대형 미국 은행에 규제를 푼다라는 말이 돕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악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한 랠리를 스타트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2차 전지 지금 봤을 때는 오늘이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강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한 방 더 남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만에 하나 한 방 더 올라가면 절대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정도. 왜? 긴 역배열의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변화를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작 한 9분기 8, 9분기 내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까지 돌아서면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 랠리의 주된 요인은 실적인 D램의 쇼티지가 터져버렸고 낸드의 쇼티지가 터져버린 상태에서 글로벌 빅파마 아니 빅파마 글로벌 빅테크에서 천문학적인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반도체 소부장의 릴레이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굉장한 트리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대장한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시장 기회가 많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지수 2.5%, 코스닥도 2%가 올랐는데 사실 지수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빈약하죠. 거래대금은 거의 NXT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뭐 27조, 뭐 한 15조 해가지고 한 40조 가까이 거래가 터졌습니다. 선물 매도가 좀 있는 것은 그 외국인의 주식은 팔지 않고 선물로 일부 해지 정도 하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걔네들이 롤오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미국의 CPI 하회에 금리 인하 100% 상황에서 QT 종료 예정, 일각에서는 QE 준비 중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즉 미국발 유동성에 더해 D램 가격 지속 상승 그리고 끝도 없는 AI 인프라 투자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장은 반도체 중심의 강세 마감되었고 2차전 쪽도 매우 강하게 올라서면서 지수를 4천 근처에서 마감했는데 관성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그 관성 그 이상으로 오늘 시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 NXT에서 8%면 말 다 했죠. 어제 7%였어요. 금요일날 오늘 8%입니다. 시가총액 300조 이상 400조 종목이 이틀 동안 이 정도면 상한가 나왔잖아요. 과거 기준에. 그리고 3거래일 동안 상승폭은 몇 프로지? 20%. 내일 추가 상승하면 단기에 윗꼬리는 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고요. 아무튼 매우 강한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9일이었던가 30일 날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크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일 거고 어느 순간에서는 또 기간 조정 성격을 볼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도 사실 저는 좀 약할 줄 알았어요. 생각 개인적으로는 약할 줄 알았는데 엄청 세면서 일단 시장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런데 참 요즘 시장 재밌는 거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패턴은 존재해요. 매일같이 10시 경만 되면 10시 경만 되면 올라왔다가 뺐다가 올리고 뺐다 올리고 어느 날은 10시에 쭉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부는 차익 매물도 나오고 다시 받아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이 구간에서 누가 빠졌나요? 이렇게 해서 탁 밀어버렸을 때, 뭐 물론 반도체도 빠졌어요. 반도체도 빠지고 이 구간에서 2차 전지가 일단 밀렸죠. 2차 전지가 밀렸는데 지수를 끌어올린 건 누구다? 제약바이오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 포인트가 확실히 잡혔으면 제약바이오를 잡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 포인트 지수의 변곡에서 매일같이 거의 반복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상 코스닥 들어오는 것도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확실히 오늘 돈이 많이 쏠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반도체 SK하이닉스 400 3전 600쪽 조정이 깊으면 매매해 볼 것 같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돌파할 때 들어가서 먹던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금일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정 보일 때 서서히 담아가도 디램 가격 상승과 장기 공급으로 가게 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괜찮겠죠. 일단은 저는 심텍, TLB,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FST, SNS텍 이런 그 EUV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성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유리기판 쪽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리기판 쪽에서 SKC가 고객사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다라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가 좀 강했으면 SKC 말이 나오게 되면 또 필옵틱스가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내일 아침에 관전 포인트가 혹시나 될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 이슈에 좀 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히토류만 급락이 나왔고 시장은 여전히 ESS를 보고 달려가는 것 같다. 더 나아가 로봇까지 땡겨서 보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시세가 매일 서프라이즈인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있게 수급으로 그냥 땡기더라도 약간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오늘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할 때 좀 흐름을 봤어요. 670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뭐 2차전지를 제외한 실적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195억 그러니까 뭐 플랜트에서 나오는 거 화학 쪽에서 이거를 빼고 보면 460억대 양극재 매출은 뭐 전분기 대비에 올라왔고 흑연도 한 200 몇억 매출 이렇게 잡히던데 영업 레버리지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올라온 거는 좋아 보였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바로 주가가 못 올라오는 것은 단기 상승폭이 많았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일부 확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눌림 구간에서는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요. 내일은 삼성 SDI 실적 발표죠.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추후에 LNF도 실적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다 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11월 7일 LNF 그 전에 3천억 5만원짜리 BW 발행됐던 거 1차분 매도가 50%입니다. 1,500억 가량이 5만원짜리가 15만원 200%에 상장을 한다. 팔 수도 있겠죠. 그게 1,500억이 지금 3천억이 됐고 100%가 3천억이죠. 또 여기다가 1,500억을 더하면 4,500억인가요? 4,500억이 튀어나오게 생겼으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체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후성이 매우 세서 조금 알아봤었어요. 6불화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제네질이죠. 제네질인데 뭐 연 이틀 급등세여서 일단 알아보니까 이제 국내 유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국내에서 하는 기업이 하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 ENL이라고 엔캠하고 중앙 첨단 소재랑 합작품 해가지고 여기에서 국내에 5만 톤 생산 구매를 만들었죠. 왜냐면 전해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엔캠의 전해액 회사가 많이 사용하고,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6불화 리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벌 기업에 납품한다.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한다. 그리고 국내 그 캐파의 20에서 30%를 납품하다. 국내 캐파, 그러니까 중국하고 모두 합쳐서 얘네가 5,600톤 가량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해외 캐파가 많은데 국내는 1,800톤의 캐파. 이 중에 20%면 360톤이겠죠. 360톤, 30%만 480톤. 전체 캐파의 딱 10% 물량이 미국으로 간다. 사실은 물량은 크지 않아서 이 물량 가지고는 매출이 이제 전체 계산을 해봤어요. 이 6불화 리튬의 가격 상승 분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매출이 150억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계약인데 40에서 50% 폭등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뭐 두 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얘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서, 왜 지금 가동률이 30%라고 하던데 40%, 41%인가 하던데,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이 가동을 못해서 나가는 고정비가 깎이니까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회사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냐, 이런 관점인데 단기에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내일이 단기 고점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및 2차전지에서의 단기 수급 이동인 건지, 최근 힘들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량 수급 유입인지,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11월에 주도주는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종목은 제약바이오를 지금 알테오젠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D&D 파마텍 2개 보유 중이고, 코롱 티슈진도 장기로 들고 있습니다. 이따 뭐 종목군들은 전달 드리겠지만은 D&D 파마텍, 일동제약, 그리고 올릭스,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이 정도만 눌릴 때 그냥 잡아놓고 11월을 맞이해보자, 이렇게 그냥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도 그러는데요, 종목군들을 각재고 뭐하고 해서 살 이 속도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냥 일단은 들어갔다가 좀 물린다고 사서 좀 두는 방법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운이 나쁠 수도 있죠. 운이 나빠가지고 시장 전체가 한번 부러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손실은 어쩔 수 없어. 안 사가지고 지금 발 동동 굴려서 놓쳐버리는 기회비용으로 인한 부분들을 약간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 내에서 손실을 감내하고 위험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딱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들어가고, 좀 밀렸을 때 어떻게 내가 단가를 조정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다소 수급이 좀 약세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약바이오가 11월 달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좀 높은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일단 반도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삼성과 닉스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와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벌써 두 달 만에 100%를 올렸는데, 여기서 더 올려가지고 바로 500조, 600조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빅테크, 빅4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이슈가 바로 있을까요? 없다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기간 조정 성격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기간 조정 성격으로 갔을 때 D램 스팟 가격이 올라간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에 맞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의 경우 단기 100%도 날렸습니다. AI 모멘텀 좋고 다좋은데 스타는
이 스타트를 끄는 거는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LG에너지 솔루션의 ESS 실적과 이로 인한 내년도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 회사의 코멘트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수주를 받아놓고 했던 게 내년에 7조 9천억 정도가 ESS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가 된다면, 두 번째가 11월 8일부로 중국이 미국에게 히토류,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광물 및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걸로 미국에게 이 엄포를 눌렀죠. 이 부분에서 이게 미중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연기가 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진행된 상황처럼 연기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일부 희석돼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이제부터는 좀 막힐 수도 있겠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은 뭐 가히 뭐 원익홀딩스 1000% 올랐으니까 로보티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바라볼 수 있는 거는 11월 6일 있을 테슬라 주총 때 휴머노이드 그 옵티머스 출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이펙 행사에서 뭐 엔비디아 젠슨왕이 과거에도 GTC에서 뭐 이렇게 로봇이나 양자나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모멘텀이 중간 나오고, 응? 하는 게 저는 일부지, 더 이상 탄력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 즉 코스닥은 현재 키를 맞춰야 되는데 2차 전지를 제한적으로 빼고요. 반도체도 제한적인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10월과 12월까지의 금리 인하, QT를 넘어 QE 가능성 플러스 학회 일정이 다수 대기한 상태에서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가능성과 D&D 파마텍의 이슬기 대표가 오늘 말했던 이번 간 학회 메시치로제의 임상 결과 발표에 매우 좋은 데이터에 자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던 이런 류의 코멘트 등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제약바이오가 훨씬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될 것이다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종목을 일부러 다 안 적었어요. 네, 종목을 계속 종목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및 CEO 서밋인데요. 일단 내일 GTC 대만에서 하는 거 진성랑 연승열이 있고 난 직후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장중에 말이 나올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캐나다 총리 회담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오션은 다 엮여 있어서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잠수함 이슈가 나오면은 추가 업사이드 라고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선도 흐름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동성화인텍 이제 올해랑 내년까지의 실적 모멘텀 좀 있어서 신고가 가능성이 좀 이 동성 하이텍하고 한국 카본 즉 본행제에 좀 있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좀 들고, 그 외 엔진 기자재 쪽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사실은 기대를 좀 했는데요. 생각 밖의 흐름이라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마스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급등을 했고, 마누가가 어떠한 방식에서 협력하는지 발표가 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나 저는 약간은 통큰 뭔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은 시장의 굉장한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될 이슈 같다 정도 요약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뭐 간단하게 이제 지수 보면 코스피 지수가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이 상승폭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상승폭을 이렇게 갖다 놔도 좀만 올라가면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최저점에서 올라온 폭만큼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4200포인트 가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라, 여기서 여기 저점까지 올라온 거랑 이때랑 거의 흡사한 양상을 좀 보여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고점이 좀 안되게 해서
과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의 상승분과 지금 지수의 상승분이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저점에다가 갖다 대면 대충 4100포인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조정, 비슷한 조정 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부침 끝에 일단 시가 갭 돌파와 함께 일단 강하게 뚫어낸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코스피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920포인트 언저리에서 또 저항을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올려줄 거는 알테오젠이 어떻게 하느냐,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SK하이닉스 뭐 여기도 뭐 끝판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구나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구나라고 해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중간에 뭐 이상한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뭐 의외의 매수 구간이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사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전량 매도 해버렸고요. 삼성전자 지금 현 시간 뭐 마이크론도 급등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의 박스권 이렇게 돌파 연속 2번, 박스권 돌파 한 방 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뭐 오늘 조선 쪽은 HD 현대가 이슈 동반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뭐 지수사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고, 지수사 말이 나와서 지금 지수사들 종목군들 매우 좋습니다. 한화, HD 현대, SK 스퀘어 등 좋은데, 연말이 가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등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안에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원익그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여기도 레벨업을 하는데, 최근에 원익그룹의 시가총액이 매우 커졌어요. 이 당시에 올라왔을 때, 즉 7월 달에 예를 들면 원익 IPS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7월 달에 원익 IPS 시총은 여기였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도 보유 자산이 얼마였다라고 하면서 특징주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당시에 원익 IPS의 시가총액이 3조였고요. 원익홀딩스의 그 당시에 시가총액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7천억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이때 5천억대였습니다. 그럼 2조, 3조의 자산이라는 게 지금은 5조, 6조, 7조가 돼버린 원익그룹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지주사가 하나도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고가를 넘겨야 되겠죠. 원익도 일단 원익도 보유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따로 코멘트는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알테오젠은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한 유동성 장세라고 한다면 당연히 50만원을 넘어가서 53만원까지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좀 밀리면 60일 이평선 9만원,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빠지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봐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해요. 올릭스보다 D&D 파마텍이 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만원, 18만 5천원 뭐 언저리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이 조정 자체가 상방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방 조정의 종목군들을 되게 과거부터 좋아했는데요. 로보티즈 상방 조정이죠. 대충 차트를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급등해 놓고 죽였다가 올리고 죽였다가 올리고의 반복인데 차트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서 D&D 파마텍을 이렇게 넣어보면 차트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뺐다가 올렸다가, 근데 추세를 절대 안 깨, 주가가. 근데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이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추세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대신 분명히
분명한 거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보유가 됐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임상 데이터라든지 내용들 다 공개하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세론이 나오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죽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더 가는 거겠죠.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을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한미 약품이 일단 5년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40주 데이터라 저는 좀 약간 애매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매매는 했는데 처음 들어간 물량은 여기서 약손절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물량 바로 수급 들어오길래 들어와서 뭐 40만 넘어간 40만 3천 원인가 40만 4천 원인가 일단 전량 매도하고 뭐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확 올라와서 뒤늦게 펌으로 상한가 가는 줄 알고 따라 사고 이거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강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뭐 한미약품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의 현대건설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이게 이제 선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죠. 아 맞다, 어제 그 마이크가 빠져 있어가지고 녹화가 안 돼서 언급을 못했는데 선반영이 일부 금요일날 알고 들어온 수급들이 시가부터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면 모를까도 선반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애들이 사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영향이 그 원전 쪽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미 원전 협정이 돼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돌파를 하면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우선순위를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두면서 지금은 시가총액 적은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좀 좋았고 삼성중공업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또 거래가 오늘 터지더라고요. 1조 6천억 상장하고 나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요. 촘촘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마지막에 급등하면 좀 무서운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단기적으로는 뭐 연봉으로 봤을 때 뭐 나름의 최대 매물대 종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죠. 한 번에 뚫고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최대 저항권에서 매물 구간까지 올라온지라 뭐 좀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 다 걸리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중공업도 약간의 좀 붙이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단기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지만 좀 저항권에 있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결국은 네, 월봉상에서 과거 신고가를 만들었던 구간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엄청난 시세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데요. 종목군들이 다 워낙 다 강해서 내일 조선주들이 더 올라간다면 아마 이들 종목군들 안에서 뭐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를 치러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대형주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침에 자, 오늘도 네,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